최근 인터넷에선 한국을 대상으로 만든 사회 실험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위험에 빠진 어려운 사람이 처했을 때의 한국인들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여러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한국 어린이와 어른들이 대상이었던 이 실험 카메라 영상들은 공개되자마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대반전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해외에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나온 실험 카메라가 유행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비정상적으로 양심적인 행동 방식을 특별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사회 실험 컨텐츠는 주로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과 인격 수준을 알게 되면서 반성과 칭찬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영상 중 한국의 어른들과 초등학생들이 선보인 의외의 행동으로 전문가들과 영상을 지켜본 패널들이 모두 크게 감동하고 놀란 것입니다. 일부 시청자는 눈물을 흘리는 영상까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공유된 그 영상의 댓글 또한 뜨거웠는데요. 그중 몇몇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과 그 댓글에 대한 반응 또한 이슈입니다. 도대체 그 실험 방송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고 댓글 반응들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합니다. 이번 실험은 비슷한 환경을 갖추어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각 나라의 어린이의 행동의 차이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룰 화제의 영상은 프랑스, 중국, 미국, 한국에서 각국의 현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의 내용은 과연 길에 떨어진 돈을 보고 각 나라의 어린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였는데요. 방송사는 과연 한국의 어린 아이들은 정말 타인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더 많을까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실험 카메라를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중국에서의 실험 영상이 짧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프랑스와 중국에서는 그 나라 어린이의 행동을 지켜볼 수 없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공원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돈을 흘려서 반응을 보았고, 중국에서는 길에 돈을 흘려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았는데,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돈을 보며 고민을 하는 사이 순식간에 나타난 행인이 돈을 주워가 버리면서 정작 어린 아이의 행동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어 미국과 한국의 영상도 보여졌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흘리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미국의 실험에서 3명의 아이가 등장했는데요. 한 아이는 돈을 흘리고 달려가는 사람을 쫓아가 돈을 돌려주는 행동을 해서 몰래 지켜보던 엄마와 진행자를 뿌듯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머지 2명은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죠. 그나마 한 명의 아이는 돈을 흘린 사람이 다가와서 돈이 떨어진 것을 보았냐고 물어보자 당황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린이는 돈을 못 받다는 거짓말까지 했고 몰래 지켜보던 엄마가 아이를 잘 못 키웠다며 속상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졌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실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길에 돈과 함께 특별히 태극기를 함께 두었습니다. 돈만 떨어뜨렸을 때는 아이들이 길에 떨어진 돈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코디네이터는 돈을 더욱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태극기를 같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첫 번째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태극기와 10,000원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흘린 사람이 있는지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아이들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과 태극기 모두 주워서 벤치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태극기와 돈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는 순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아이들은 형제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돈에 관심을 가지며 갖고 가자는 듯이 보였죠. 하지만 큰 아이가 우리 것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작은 아이를 말렸는데요. 그래도 작은 아이가 계속 아쉬워하자 큰 아이는 단호하게 안 된다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돈과 태극기를 보고 놀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돈은 안중에도 없이
태극기를 주워들고 흔들면서 신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돈보다 태극기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돈은 뒷전으로 두고 태극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태극기를 제자리에 두자는 아이도 있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자는 아이들도 있었죠. 한국의 아이들은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돈을 찾아줘야겠다는 마음과 남의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기특한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이로써 각 나라의 실험 영상은 모두 끝났고 실험 카메라를 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중 긍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빈정대는 댓글들 또한 여럿이었습니다. 또 실험 카메라가 조작된 것이다. 한국 아이들만을 위한 편파 방송이다. 라는 비난의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국가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을 대변하고 나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교사를 하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가정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다른 국가의 어린아이들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도우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우는 마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 특성상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또 남을 도우는 마음, 이타심이 가득한 성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공감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마 한국인들 특유의 교육 때문인 것도 같네요.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프랑스와 중국은 실망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실험 시작도 전에 지갑을 주워가 버려 실험 자체가 불가능했다니 창피한 줄 아세요. 국민성이 형편없네요. 역시나입니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실험 결과로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을 따라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전 일본 고베에 거주 중인 일본인입니다. 한국은 혼돈이 정직한 사회긴 하죠. 아마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부모의 습관을 따라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의 기획을 한국인이 맡은 것 같군요. 그리고 좋은 모습만 편집해서 내보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사기도 지능적으로 치니깐요. 해외 나가면 한국인인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죠. 안녕하세요.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1년도 안 돼 고향으로 돌아온 중국인입니다. 최근 이런 사회 실험 컨텐츠가 유행인 것 같네요. 하지만 사회 실험 결과는 종종 일반화되어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한국은 사람들과 그렇게 친밀하거나 남을 돕는 문화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이 있다는 것도 옛말이라는 소리죠. 그냥 불합리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한국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퉁명하고 불친절해서 기분 나빴던 경험도 많네요. 더 얘기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만 마무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인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하다고 하여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식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불친절한 태도보단 차라리 가식적인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어느 가게를 가든 불친절함이 기본이죠.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이었네요. 남에 대해 정말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전 비즈니스 문제로 한국에도 출장을 많이 가고 한국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게 되는 업무를 하는 일본 직장인입니다. 제가 본 한국인들은 그저 말투가 강한 편이지 직관적이고 누구보다 속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해도 너른 마음으로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사소한 실수를 한다면 그날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사과를 해야 하니까요. 회사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최근엔 한국에서도 놀랍다며 유행했었던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로 도계자 문화의 원산지입니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일본인이 사죄할 때 하는 기묘한 사죄 문화이죠. 실제로 일본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심하기도 하고 나의 속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을 위한 가짜 모습을 내세워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선을 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면을 쓴 모습이랄까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생각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최근에 한국 공장의 아저씨에게 한국의 발효 수립 막걸리를 한 잔 사드리고 처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둥 아저씨의 고민을 들어드리자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며 흔쾌히 웃으시며 저희 회사에 계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렸지만 아저씨 사장님께서는 아따 나는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내가 살면서 단 한 번 틀렸던 적은 우리 와이프랑 결혼 도장 찍었을 때요. 응? 회사 계약서에 호탕하게 도장을 찍어주셨죠. 세계 어딜 가나 불친절하거나 퉁명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언제나 좋은 한국인들만 만나봤네요. 한국인 아이들과 시민들이 해외 네티즌들을 감동시킨 증거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 영상은 바로 다친 군인이 횡단보도나 길거리에서 넘어졌을 때 한국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방송사는 과연 한국의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은 정말 타인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더 많을까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실험 카메라를 기획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몸이 불편한 군인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이 상황에 대한 어른과 초등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인터넷으로 퍼지며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예상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젊은 청년이 넘어지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한국의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또 괜히 도와주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라도 잘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에 따라 프로그램 패널들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의 실험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었고 대반전이 생겼습니다. 실험 카메라에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장어귀 군복을 입은 청년은 붕대를 다리에 감고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 짐을 들고 있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시장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 버스를 기다리던 아저씨, 등산복을 입고 걸어오던 아저씨들.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멈추고 쓰러지는 군인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군인이 일어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자 천천히 일어나라며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걸터 앉으라며 군인을 앉힌 후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은 군인을 도와주면서 자기 아들 같아서 마음이 쓰였다. 젊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 라는 어른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잠자코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던 한 어르신은 모두를 감동시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바로 군인은 도움을 받아도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군인이 이만 짐을 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짐을 내려놓고 붕대를 다시 감자고 말을 한 뒤 직접 붕대를 다시 감아주는 어른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 실험 장소는 횡단보도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던 군인이 넘어지면서 짐을 놓치자 어른들이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짐을 챙겨주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짐을 들어주며 최전방에서 복무 중인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어른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 실험 장소에서 또한 지나가던 한국의 어른들은 지나치지 못하고 끝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움을 주고 떠나는 시민들부터 군인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시민들까지 다양했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군인에게 따뜻하게 도움을 주고 떠났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은 정이 없다는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은 그런 정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살갑게 다가서고 끈끈하게 맺어지며 서로 챙겨주는 그런 관계 같은 것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고 도와주며 끈끈한 우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엔 보통 이 경우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경우 나와 그 사이가 뭔가 달라졌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은
직장 동료들 간에도 사적인 유대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낯선 타인과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은 그저 남을 남으로 대하고 한국인들은 정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한국인들에겐 이 영상 속 주인공인 군인은 더욱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깊은데요. 아직 휴전 상태인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는 군인들을 국가의 수호자로 여기며 전통적으로 매우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인을 국가의 안정과 자유를 지키는 영웅으로 여기며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전쟁과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몸소 헤쳐온 나이가 많은 한국인들은 군인을 대할 때 항상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려 노력합니다. 와, 놀랍네요. 한국인들이 군인을 존경하는 문화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가 안정과 자유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으로 여겨지며 이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저희 나라인 미국도 군인에 대한 예우를 최고로 합니다. 한국은 더군다나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니 더욱 존중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네요. 외국에서도 사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긴 하지만 한두 명 도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주다니 다른 군인 분들이 보면 뿌듯할 것 같네요. 한국인들은 마치 남의 일을 본인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 자주 한국 여행을 하는 편인데요.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땐 언제나 공동체 문화라고 소개합니다. 적절한 단어 같네요. 그리고 대여 숙소를 이용할 때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본인 만든 음식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살이 많이 쪄서 귀국했던 경험도 많네요.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먹을 것에도 정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원어민 선생님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경제적 이유로 베이비시터 일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듣자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음식도 과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해도 자꾸만 양손 가득 싸주셨습니다. 제 고향 스페인에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정이 많고 똘똘 뭉치게 된 이유에는 1950년대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큰 파괴와 희생을 겪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흩어진 아픔을 알기 때문에 끈끈한 국민성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힘들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서로 돕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으로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경제 발전과 교육 제도의 개선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한국은 그동안 안팎으로 힘든 일도 많았는데요. 그만큼 삭막해진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현재와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시기를 닥친다면 또 한국인들은 똘똘 뭉쳐 잘 헤쳐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슈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